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종목은 제일기업과 신성 ENG입니다. 제일기업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면, 제일기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구간에 당연히 광고주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광고비가 많이 감소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는 과정을 겪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 들어서부터는 주가가 견조하게 하방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금리 인상 이슈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는 좋아질 환경이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런 이슈가 나오는 과정이 조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앞단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매출 가지고 그동안 커리어를 좀 쌓아왔는데 해외 매출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 과정하고요. 지금 하이닉스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앞으로 꽤 많은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도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수주 받아놓은 내용 가지고는 적어도 주가는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신규 수주 모멘텀 같은 것들이 또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또 존재합니다. 두 종목 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EPS도 개선이 되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부분도 낮은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 여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각기 투자 포인트는 조금 다르니까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고요. 제일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220의 이동평균선 그 아래쪽에 있는 구간에서 하단 쪽에 있는 위치, 그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매수 포인트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부분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한번 공략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예, 밸류에이션 테이블하고 매출 비중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2023년도보다 뭐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이때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찾자면 그냥 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만 체크해 보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로선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22년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하는 것이 주가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가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사 매출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삼성그룹 관련된 뭐 광고 매출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유럽이나 북미, 뭐 중국 이쪽 관련돼서 매출이 균일하게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서 북미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14%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과거보다 나쁘진 않다라고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업황 안 좋은 상태에서 상당히 뭐 한다? 선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영업이익 부분은 조금 많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광고주들이 마케팅비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증가시키냐라는 것들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얘기를 저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예전에도 예를 들면 리포트 할 때 제 얘기하면 야 광고 계속 성장하는 거지 뭐 인터넷 마케팅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막 광고 뭐 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드리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뭐 그중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예, 특히 금리 일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것이 가장 큰 악재다. 아니면 뭐 경기 침체 이런 뉴스인데 뭐 경기 침체 나타날 때 대부분 금리 상황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으로 연동해서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기획이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만한 내용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미주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테이블 이런 걸 굳이 많이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주가가 변해온 모습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가면서부터 또 신제품 출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광고 매출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돼요? 하반기에 신제품 2025전형들을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뭐 비스포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때 대해서 광고가 좀 국내에는 좀 몰려있는 것들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전자제품이나 또 이런 관련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할 때는 내년도 거를 갖다 보통 4분기 정도 출시하면서 광고비를 갖다가 지출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적어도 신규 제품 론칭에 대해서만큼은 광고비를 아끼지는 않습니다. 왜? 그걸 성공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매출의 현황이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자, 올해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은 이쪽이 아래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뭐 안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금리 인상 뭐, 우리 이때 상당히 주가가 안 좋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10월달 15 넘어갈 때 11월 말 이때는 이미 다 지나가고 나서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해도 7, 8, 9, 10 이때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7, 8, 9, 10 정도가 또 괜찮은 또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아랫단에 있는 부분 지금 여기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 하단 쪽에서 공략하는 부분이 그게 잘못된 부분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리저너블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살짝 예를 들면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주가가 좀 올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차지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양봉이 좀 들어왔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면서 좀 잡아가는 구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사유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우리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2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우리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18,000원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18,000원 정도의 평균 매수 단가가 작고 그다음에 2만 원 정도 보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나름 괜찮다.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이 종목에서 장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믿고 보는 종목이니까 크게 예를 들면 우리가 높이 예를 들면 랠리업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한 20% 정도 업사이드만 보고 가보시면 괜찮다. 그 정도만큼은 충분히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뿐입니다. 자, 신성 ENG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차전지 드라이람하고 반도체 클린룸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공급하는데 그 수주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2차전지 관련된 드라이룸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을 북미에 많이 증설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하는 내용을 갖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고 간혹 가다가 반도체 관련된 클린룸도 또 수주를 한다고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뉴스들이 언제 또 시장에서 받아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 올해 전체적인 테이블 상으로는 나쁠 건 별로 없습니다. 예상치 같은 경우 괜찮거든요. 지난해 대비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보다 어떻게 돼요? 글쎄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쳐줘야 되지 않나. PER 부분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보면 그 부분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커스가 뭐냐면 드라이룸 관련된 매출인데 이걸 뭐 공장을 짓다가 말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팹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알파 시그널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반도체에 관련된 클리딩 추가 수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이미 커리어는 좀 가지고 있고 경력은 뭐 글쎄요 나름 그래도 뭐 검증을 좀 받은 회사니까 그건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성 ENG 같은 경우 작년에 잠깐 한번 줄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가다가 이렇게 평범하게 가다 한번 펑 치는 거, 상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그래요. 이게 무슨 뭐 급등주 이런 거 거래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거나 수급이 쏠릴 때 주가가 이게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주가가 2,000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투자할 때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긴 해요. 비중은 절대 많이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룸, 클린룸 내용은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퓨어게이트 해가지고 여러분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이렇게
공기청정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거 들어갈 때 이런 것도 있어요. 막 해가지고 우리가 클린 해주는 거. 이게 막 제복 입고 나서 깨끗하게 먼지 털어주는 거, 그거 보신 적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도체 공장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은 주가죠. 뭐 다른 거 없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들입니다.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시거나 그러면 지금 주가가 좀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뭐 글쎄요. 이것도 역시 221선 아랬다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오면 이 구간보다는 뭐 더 밑으로 내려갈 만한 경우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2,000원 밑에서 한 1,8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쭉 매수하다가 타겟 프라이스는 애널리스트들은 뭐 2,600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보지 말자고요. 그냥 2,400원만 봐도 뭐예요? 20%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N랜드 리커버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름 그래도 우리가 볼만은 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관심사항에 대한 종목이고 충분히 나름 그래도 시장에서 받아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린 무조건 뭐 한다? 낮은 구간에 살 수만 있다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버티는 거죠. 제일기획도 마찬가지고 신성 ENG도 마찬가지 두 가지 포커스가 어떻게 돼요? 낮은 구간에 사서 20% 정도 올라가면 치고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이런 스타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스타일로 하셔야 되고 개인의 스타일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뭐 내려갈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 이 부분이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종목이 이 두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본 종목들 중에서 그래 나름 그래도 그냥 적어도 글쎄요, 올해 안에 하반기 안에 기다리고 있으면 적어도 뭐 3개월 안에 정도는 옵니다. 왜냐면 주가라는 것들이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움직이거든요. 자, 낮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 후로 두 달 안쪽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10% 이상은 업사이드가 나오는 방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일기획도 마찬가지고 저는 신성이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매수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싸게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묵직하게 고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싼 맛에 사고 살짝 오르면 수익 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